최근 지정면의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연세대 제2세브란스 기독병원 설립과 농공단지 신규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 도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례산 명수화 사업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복례산 명수화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후 예산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나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강원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홍천에서는 특산품인 산마늘 수확이 한창이고 태백에서도 산나물 축제가 진행됩니다. 지난 24일 양양군 남해안 내에서 남방 큰 돌고래로 추정되는 어류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래의 크기는 2.5에서 3m 정도로 돌고래 등에는 따개비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던 기업 도시가 최근에는 도시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 유치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여기에 대형 병원 유치 소식까지 각종 호재로 부동산 경기까지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공원을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지난 21일 기업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3만 59명을 기록한 겁니다. 면단위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기업도시만은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기업도시와 인접한 신평리 일대에 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연세대 제2세브란스 기독병원 건립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쪽에서도 지방 여기 개발 호재에 의한 기독병원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실제로 임장도 많이 오시는 편이고 또한 여기 원주시의 주변에 포함된 이제 군단위 지역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제 원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 도시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도 기업도시의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건립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기업도시의 제2병원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결정이 된 거죠? 예. 기업도시에는 10곳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30여 개 기업이 들어서면서 원주 제2의 신도시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또 5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개선까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도심지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24일 양양군 남해안 내에서 남방 큰 돌고래로 추정되는 돌고래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돌고래의 크기는 2.5에서 3m 정도로 돌고래 등에는 따개비 등이 붙어있던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든 돌고래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주로 무리 생활을 하고 있으나 한 마리만 있는 것으로 보아 낙오했거나 길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도정질문에서 갑질 발언을 한 A 도의원의 공개 사과와 도의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 도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중 콩 까먹던 소리 하지 마시고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노조는 도정질문이 이유도 듣지 않고 답변을 자르고 으름장을 놓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 부당행위 근절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도의회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민선 8기 영월군의 역점 사업인 복례산 명수화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모노레일과 전망대 등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올해 정부 공모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면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푸른빛의 동강과 복례산의 울창한 숲 사이로 관광열차가 지납니다. 해발 799m 정상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을 따라가면 동강의 절경은 물론 영월읍 시가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르면 내년 말 복례산 일대 관광시설이 완성되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난 1월 착공한 영월군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복례산 명소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산 정상의 모노레일 승하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전망돔과 전망타워, 동강을 가로지르는 보도교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일대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4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복례산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복례산 일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영월군은 체험 행사나 공연, 축제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이나 경관 조명을 추가해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영월을 찾는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1박 이상 하고 가는. 이번 복례산 지역관광개발 사업에는 2028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복례산 일대에 6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집중 투입되는 가운데 영월군이 강원 남부권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나물인데요. 홍천군에서는 알싸한 맛이 일품인 산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엔 제철을 맞은 산나물을 맛볼 수 있는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산비탈 곳곳에 온통 푸른빛이 가득합니다. 마늘 맛과 향이 나는 산마늘입니다. 흔히 명이라고 불리는데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는 5월에서 6월 춘궁기 때 목숨을 이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마늘은 섬유질이 많아 돼지고기 등 육류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제일 편하게 드시는 게 이제 생채로 쌈으로 드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 장아찌, 그게 주류를 이루고 또 한 가지는 생으로 겉절이식으로 명이 김치를 담궈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홍천에서 자란 산마늘은 특유의 알싸한 마늘 향이 뛰어납니다. 특히 산에서 자란 산마늘은 하우스에서 자란 것보다 그 맛과 향이 배가 됩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노화 방지나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명이는 일교차가 커서 맛과 향이 진하며 면역력에도 좋고 혈관 순환에도 좋습니다. 올해는 지역 200여 개 농가에서 750톤을 생산할 예정인데 갓 수확한 싱싱한 명이는 산나물 축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홍천 지역에서 생산된 산나물뿐만 아니라 강원도 각 지역에서 생산한 산나물과 특산물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엔 홍천 산나물 축제로 해서 강원도에 있는 전 산나물이 홍천에 다 모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제장에는 산나물과 함께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셀프 식당도 마련됩니다. 또 볏짚 썰매와 산나물 모종 심기, 기차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산나물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홍천 도시산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야 갈등 속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을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하도록 한 민주유공자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당 반대가 뒤따랐지만 두 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 의결만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해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입법 독재라는 여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쟁의 중심에 있는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총선 이전 직회부 절차를 먼저 밟았던 법안들도 쟁점 중 하나.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던 법 있습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빨리 합의해줘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 갈등 속에 5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야당의 독주가 5월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5일 오후 1시 37분쯤 춘천시 동래면 신촌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단독주택과 조립식 건물 2동이 전소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으로 분리됐던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재용 사회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신문과 방송 지원 조례를 통합한 안입니다. 이번 조례는 기존엔 제외됐던 종합유선 방송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4조 2,0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3조 9,709억 원보다 2,381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 지원 관련 사업에 362억 원, 직업교육 분야 사업에 67억 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31억 원 등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제1회 추경안은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남아메리카 페루의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한국지방국립의료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24일 페루 보건의료 분야 정책 결정자들이 취약계층 건강보험 심사 절차 디지털화와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에서 연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지방국립의료원의 현황 파악과 시스템 체험을 주제로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견학에는 페루 보건부와 통합건강보험청, 원격의료국 등 건강보험 및 원격의료 관련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5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와 신청, 예약과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아동돌봄 전문기관인데요.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생 긴급 일시 돌봄과 부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6일 춘천시 삼천동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엽니다. 삼천동 충전소는 시간당 72kg 충전 규모로 조성돼 하루에 승용차 100대와 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양구 곰치와 인제 풋고추, 원주 복숭아, 홍천 사과 등 9개 품목인데요.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본격적인 출하 처리나 지역 축제 전 해당 시군에 제공해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